아프거나 힘들어도 자식한테 전화하기 망설여지시나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바쁜 자식한테 미안해서 혼자 참으시나요? 돌아가실 때는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조용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마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참다가 병을 키우고 외로움을 혼자 사귀다가 우울증이 깊어지고 도움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짐이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팁의 팁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마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야기가 건강 정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건강이 나빠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의 정체. 두 번째, 이 마음이 만드는 문제들. 세 번째,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도움받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밥을 챙기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결혼 자금을 보태고 주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것이 너무 낯설고 불편한 겁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게 당연합니다. 둘째, 자녀의 힘든 모습을 보기 싫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감당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셋째, 세대의 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폐 끼치지 말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한 것이고 자립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넷째, 자존심과 자아 존중감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일하고 아이 키우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자식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지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마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나쳐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짐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아픈 것을 참다가 병을 키웁니다. 자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병원을 안 가고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치료받으면 쉽게 나을 병이 방치하면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중에 훨씬 더 큰 짐이 됩니다. 작은 도움을 거부하다가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연락하면 미안하니까 먼저 전화를 안 하고 혼자 외로움을 사귀십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앞서 마음 건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문제, 자녀가 오히려 더 걱정합니다. 부모님이 연락도 안 하고 혼자 다 참으신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솔직하게 상태를 공유하는 부모님이 오히려 자녀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문제, 자녀가 서운해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지나친 고집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짐이 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짐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부담을 주는 것,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할 때 서로 기대는 것, 가족이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것이 부모 노릇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돕는 것이 자녀에게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주시는 것이 자녀에게도 자녀로서 역할을 하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의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무릎이 좀 아프다. 이 음식이 먹고 싶다. 오늘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니?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자녀와 자연스러운 소통이 생기고 부모님의 상태를 자녀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숨기다가 터뜨리는 것보다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단 매번 아프다 힘들다만 하면 자녀도 지칩니다. 좋은 것도 함께 나누세요.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는 불편합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손자, 손녀를 가끔 돌봐주기, 자녀가 바쁠 때 집안일 조금 도와주기,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나 지혜 나누기, 자녀가 힘들 때 그냥 곁에 있어주기. 이것들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면 도움을 받는 것이 덜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앞서 정부 지원금 영상에서 알려드린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장기요양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면서 만들어온 사회 안전망입니다. 당연히 이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하세요. 이 채널에서 알려드린 건강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재정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재산 상황, 통장, 보험, 연금 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게 정리해두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자녀가 혼란스럽지 않게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인의 의향을 미리 적어두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준비해두면 자녀가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하는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자녀에 대한 진짜 배려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도움을 드릴 때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엄청난 보람과 힘이 됩니다. 감사 표현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도움을 주는 자녀도 기쁘게 만듭니다. 고맙다는 말이 오히려 여러분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많은 갈등이 서로 말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너한테 짐이 되기 싫다. 그래서 혼자 참을 때가 많다. 그런데 가끔은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드려도 될까? 이 한 번의 대화가 수십 번의 오해를 막아줍니다. 자녀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힘드실 때 말씀해달라고, 우리도 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고, 가족 사이에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해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오늘 이런 영상을 봤다고. 그 전화가 오늘의 첫걸음이 됩니다. 댓글에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참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혼자 참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60대 이후 자존감 높이는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